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강명규 기자. 네. 자, 검사 출신의 동무대처럼 불렸던 민정수석에 비법조인 출신이 지금 임명이 됐습니다. 조국 교수, 조국 신임 민정수석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왜 파격적이라고 하는지. 네, 우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에서 교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6월부터 4개월간 더불어민주당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문재인 대표와 함께 이제 합을 맞춰가면서 당 개혁을 좀 주도를 했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검찰 출신이 아닙니다. 좀 상당히 민정수석 출신들 중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 기자들 앞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 하에서 검찰이 그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이런 게이트가 초기에 미연에 예방되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님의 확고한 철학이시고 충실히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지휘 부분을 하실 건지.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민정수석은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네. 자, 이현수 기자, 그럼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조국 민정수석,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인연으로 시작됐습니까? 네, 특히 상당히 신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국 교수 임명은 사실상 검찰 개혁에 대한 첫 발이거든요. 믿고 맡긴다라는 뜻으로도 이해가 되는데요. 특히 직접 조국 수석이 나와서 설명을 하기를 특히 현직 검사 파견 문제에 대해서도 청와대로 현직 검사 파견 받지 않겠다. 오려면 사표를 내고 와야 한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사실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고 방금 목소리로도 들었지만 수사 지휘하지 않는다. 민정수석은. 그리고 인사도 관여하지 않는다. 개혁을 돕는 합법적인 역할만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두 사람의 친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오래된 친분은 아닙니다, 사실. 부산 출생이라서 예전부터 알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2011년 말부터 약간 인연을 맺었습니다.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대선에 출마를 하려고 했을 때 그 조국 수석이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하면서 SNS에 글을 올리고 하면서 서로 인연이 됐고 강병규 기자가 설명했듯이 지난해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합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사실 이렇게 방송 인터뷰나 이런 거를 안 하기로 유명한데 직접 유세차에 올라서 우리 문재인 후보 좀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사전 투표율이 25%가 넘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프리허그 행사를 할 때는 직접 홍대로 나가서 함께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친분을 두텁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특히 조국 민정수석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2번이나 TV 찬조 연설을 한 걸로도 유명한데요. 당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난관에도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민주당은 119개의 의석을 가진 전국 정당으로 환골탈태했습니다. 혁신에 성공한 것입니다. 인간 문재인을 처음 만난 것은 그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일을 마치고 인권 변호사로 돌아갔을 때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낡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개와 고양이를 돌보며 막걸리 마시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조국 교수의 외모가 약간 바뀌신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거는 이번 대선이고 그 두 번째 거는 5년 전 대선 때 TV 찬소 연설 모습이었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네. 그런데 조국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좀 평이 엇갈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엇갈리고 있습니까? 네, 우선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은요, 되게 반기는 입장이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정부 요직 인사를 보았는데 이처럼 기뻤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라는 모습을 그런 의견을 페이스북에 올렸고요. 또 표창원 의원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1차 인선은 역시 그러니까 좋았다는 뜻이죠. 라고 하면서 중립적, 독립적 인사검증 그리고 사정 업무가 기대된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검찰 장악보다는 검찰 개혁의 의지가 읽혔다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인사라고 봅니다. 대통령은 검찰을 장악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검찰의 적폐를 좀 개혁할 의지가 보인다는 점이죠. 우병우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죠. 저 이상돈 의원 저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국민의당에 굉장히 많은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국민의당 의원이 저럴 수 있냐 이러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국민의당은 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뭐 당연한 건데. 그런데 노무현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이었죠. 굉장히 친노 인사로 알려진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조국 수석의 임명을 두고 뭐 직접적인 비판을 하지는 않았지만 프리허그 행사에 대해서는 좀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프리허그 캠페인 자체가 좀 좋지 않아 보였고 특히나 집권 여당의 문화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이 글을 올린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얘기냐. 당시에 조국 수석이 어떤 얘기를 했냐. 여성이 이제 프리허그를 하러 올라왔는데 진짜 모태솔로가 맞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을 두고 좀 여성 비하 발언 아니냐. 이러한 논란도 있었는데 그것을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지적한 겁니다. 이것을 두고 정말 친노 그리고 친문 이 두 양대 세력이 약간 이제 감정 싸움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러한 좀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 분석이 한번 지켜봐야 될 일이긴 한데 이현수 기자, 네. 저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이야기 나오니까 그게 기억나요. 노무현 정부가 처음 출범하면서 법무 검찰에 대한 개혁 신호탄으로 임명한 인사, 네. 바로 강금실 전 장관이었는데 네, 그랬습니다. 이번 검찰 개혁의 중책은 또 조국 교수가 맡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파격 카드가 초대 법무부 장관의 강금실 전 장관이었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 카드, 검찰 개혁 카드는 조국 민정수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무현 정부 때 사실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 뭐 기수 문화도 파괴가 됐고요. 여성이란 점도 화제가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신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개혁이었는데 사실 성공하진 못했거든요. 이번에 조국 민정수석이 이번 검찰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지 사실상 국회에서 모두 다 통과돼야 하는 상황인데 이 파격 카드들이 제 역할을 해서 그 개혁안들이 통과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네, 강병규 기자. 네. 조국 민정수석. 어찌 보면은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을 지냈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평행이론 선상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평행이론이라는 것은 좀 둘 다 비슷하다, 같다, 뭐 이런 뜻인데요. 뭐 공통점에 대해서 직접 큰 화면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두 사람 다 모두 부산 출생이고요. 예,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당시에는 비검찰 출신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민정수석 출신이었거든요. 이제 10년 뒤인 지금 조국 민정수석도 역시 비검찰 출신 민정수석입니다. 비검찰 출신이긴 하지만 문재인 당시 수석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법연수원 12기 출신이고 사석을 했었지만 뭐 판검사로는 임용이 안 됐던 변호사 자격증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약간 사실 좀 차이가 있지만 좀 비슷한 면모가 좀 보였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또 문재인 민정수석은 당시 이제 공수처와 같은 기구를 설치해서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했었던 그런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게 문재인 민정수석은 당시 이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10년 전에. 근데 이제 검사들의 그런 검찰 조직의 반발에 좀 부딪혀서 좀 애를 많이 먹었었는데 과연 10년 뒤인 지금 조국 민정수석은 과연 어떤 결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평행이론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두 사람,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청와대 신임 수석들과 오찬 자리에서 만나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다들 또 어려운 역할들을 많은 것에 대해서 다
승낙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국 교수님 아마 꿈에도 생각이 못했을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마 국민들도 아주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 시간이 연장되지 못한 채 그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검찰이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그나마 있는 일이 산중입니다. 최석호 기자, 제가 지금 시청자분들께 화기애애한 모습이라고 전해드리긴 했는데 저게 대통령이 민정수석에 내린 1호 지시 사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에 뼈가 있죠. 네, 국정농단 사건 철저히 다시 한번 수사해달라 이 주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국정농단 그리고 세월호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 전 박근혜 정부에서 이 두 사건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누굽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입니다. 저는 저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했거든요. 세월호 당시에 검찰에 수사하지 말라고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 그리고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의혹,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국 수석이 철저히 파헤쳐서 이것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이러한 강한 메시지, 부드럽지만 아주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정농단 사건 하면 특히 또 뭐 전 정부 일이라고 하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 또 검찰 수뇌부까지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라서 검찰 개혁이 또다시 화제가 될 것 같은데요. 강병규 기자, 이번에는 얼마나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지금까지 짜여져 있는 예상안에 대해서 큰 화면 보시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공수처가 새로 생긴다는 건데 이것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는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집니다. 지금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 수사권에 대해서 이것을 공수처로 이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검찰의 수사 범위가 줄어들죠. 또 현재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수사 지휘권으로 좀 더 축소가 됩니다. 사실 수사 지휘권 좀 더 설명해드리면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공소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수사 그리고 기소권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검찰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에 비해서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되는 셈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관한 검찰의 조사가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는 비난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보완하려는 개혁안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수 기자, 네.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뒤숭숭한 분위기일 것 같은데 특히 조국 민정수석이 과거에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언사를 했던 걸로 유명하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SNS 상을 통해서 조국 교수일 때 사실상 검찰을 향해서 했던 말들이 좀 많은데요. 독설들도 있고요. 내용을 보면 이제 검찰의 기본 속성은 죽은 권력과는 싸우고 산 권력에는 복종하는 하이에나식이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번엔 박근혜 정권 초기에는 상 권력을 위해 칼을 닫고 권력이 죽어간다 싶으면 바로 찌르는 모습이 이와 다르지 않다. 이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이 준비하고 있는 검찰개혁 자체가 그동안 공수처가 많이 무산됐던 게 공수처를 만들면 사실상 수사권, 기소권 너무 검찰과 겹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중 권력기관을 둘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였는데 여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돼 있어서 사실 이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라서 검찰 내에서는 매우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조국 교수와 좀 친분이 있다고 하는 검찰 고위 간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조 교수가 검찰 개혁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긴장이 좀 고조된 상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러나 합리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무리한 일은 하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도 있다. 간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평검사들 사이에서는 실제 검찰에서 실무 경험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런 만큼 실정에 맞지 않는 개혁을 할 거라는 좀 불안감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연히 뭐 드러내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좀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조국 민정수석이 저 브리핑이 끝난 다음에 기자들과 만나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검찰을 수사 지휘하지 않겠다. 민정수석은 그런 자리가 아니다. 대신에 인사검증이라는 권한이 있다. 인사검증을 통해 가지고 검찰을 정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건데요. 그렇죠. 이 인사권이 공무원 사이에 특히 검찰에서는 굉장히 또 무서운 권력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우병우 민정수석이 상징적이잖아요. 우병우 민정수석으로 좀 검찰을 장악하려고 했다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그 교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개혁을 해서 그 검찰을 장악하는 게 검찰을 개혁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이고요. 사실 그래서 지금 맥락에서는 법무부 장관, 인사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 누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최석호 기자, 이런 분위기 때문인가요? 좀 오묘하기도 한 것 같은데 김순환 검찰총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어요.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임기가 지금 7개월이나 남아있는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자기가 담아할 수 없다는 뜻일까요? 타이밍이 참 오묘하죠. 그 조국 수석이 임명이 되자마자 몇 시간 만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수사가 마무리됐으니까 내 소임은 다 마친 것으로 본다. 이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 그만둘 생각까지 나는 이미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홍 데스크 말씀하셨듯이 7개월의 임기가 남아있는데 왜 이 시점에 그만뒀을까? 지금은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물러나는 게 옳고 또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니 내 후배들에게 칼을 대는 것을 나는 볼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러한 자신의 의지를 담은 사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현수 기자. 네. 조국 민정수석 과거 SNS 얘기도 했고 우리 네. 김순환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 얘기도 했는데 네. 두 사람이 또 맞부딪힌 적이 있었잖아요. 그쵸. 조국 민정수석이 교수 당시에 네. 김순환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했던 사건을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수원지검에 있을 때죠. 그 통진당 해산 사건을 사실상 김순환 검찰총장이 지휘를 했었는데요. 그 뭐 공로를 인정받아 사실 검찰총장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통진당을 기소하고 해산 결정을 하는 건 매우 우스꽝스럽다라고 SNS상에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뭐 사실상 이게 김순환 검찰총장을 겨냥한 건 아니었지만 당시에 이 수사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한 SNS가 뭐 기사화도 되고 많이 알려져 있어서요. 오늘 조국 민정수석이 임명되고 나서 이렇게 김순환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게 아마 이를 의식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